금투세가 시행되면 진짜 문제점,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넉 달도 안 남았다. 금투세 유예론이 야당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성역처럼 나오고 있었지만, 무게가 쏠려 있었지만 강경하게 내년에 그냥 또 강행을 한다. 근데 지금 약간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공개 토론회가 24일도 너무 늦고, 당신네들끼리 하는 게 그게 무슨 토론이냐. 토론이라는 거는 건전하게 서로 간에 비판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결과를 도출하는 게 토론이지, 자기들끼리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게 무슨 토론이냐라는 비판들이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지금 금융투자를 하시는 금융소비자들의 그런 반발도 워낙에 거세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기류를 감지하고 아차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반발 기류 감지한 겁니다. 공개 토론회 하는데 이게 너무 늦어요, 진짜. 그들만의 리그죠. 답정너죠. 눈치 보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좋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비판과 우려가 공존을 하고 있지만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비판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원 이원주 의원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당내 최소 유예 입장 의원들이 많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지도부 밖에서도 전용기 의원, 이소영 의원,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이 이소영 의원님은 정말 많이 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전기차 이게 화재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산업에 대한 인지도나 산업에 대한 인식이나 그리고 깊이가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일부 이분들은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 페이스북에 사모펀드 관련이 자기는 없고 해당 내용도 잘못 알려진 것이 많다 밝혔지만, 제가 그냥 이거 일일이 반박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블로그 같은 데나 아니면은 일반 여기 가면은 싹 다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의원님께서는 주식 투자도 안 해보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금투세 세법에 대한, 그리고 세부 내용, 그리고 증권업 관련 세제, 세법 이런 거 잘 모르시고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해주거나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알고 그렇게 쓰신 거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은 차고 넘치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결국 이런 뭐예요? 금투세 관련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주식시장의 이탈은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거 제외하고 금투세 시행 예고 그리고 시행만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크게 멍드는지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투세 시행 전부터 어떻게 돼요? 지금 거래량 감소되고 있죠? 투자자 이탈되고 있죠? 언제부터? 4월부터. 공교롭게도 아니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게 4월에 선거가 있었고요. 선거에서 지금 야당이 승리를 하면서, 이건 국민의 선택이었으니까 누굴 탓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투자자 이탈이 스멀스멀 일어나고 있었던 게 거래량 지표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코스닥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오른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빠진 애로, 지금 가장 그냥 문제가 있는 애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금투세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 감소, 이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미 시행 전부터 큰손 이탈이나 증시 하락이나 이런 표면 부작용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펀드 초부자 감세 이런 거 계속 하겠다 그러잖아요. 또 서민 증세 방안들 이런 것들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개정된다고 하는데 6개를 바꿔준다고 하는데, 서민 증세 방안들 개정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한 걸 넘어서 갖고 불평등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초부자 감세는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 주식 투자는 원래 세금 안 매겨갖고 사모펀드 세금 없었어야 하는데 3% 주식형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머지 97% 했다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펀드를 환매했을 때나 그럴 때는 그 배당소득으로 간주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27.5%로 내려가는 게 맞잖아요. 왜 아니라 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맞다가라고 얘기하고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죠. 이거 형평성 부르짖으면서 만든 법안인데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거 말이죠. 그리고 금투세로 인해서 투자자 이탈이 단순히 증시 하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시 하락만 단순하게 일어나갖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재산상의 손실을 어이없게 입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금투세 시행하면은 투자자들이 이탈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제가 좀 먹습니다. 멍들고요.
금투세 시행하면요 투자자 이탈됩니다. 그러면 거래량 실종 찾아오죠.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아마 시행하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겁니다. 증시는 지금 하락한 것보다 본격적으로 물론 생각보다 덜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시행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다만 증시 하락은 1차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미 올해 예고만으로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운용되는 자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 감소되죠? 그러면은 주가는 하락합니다, 보통. 왜냐면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 대비해서 줄어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죠. 자,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그럼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식은 언젠가 올라가, 이게 아니고요. 이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증자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 건데, 그 기준점이 지금의 현저히 떨어진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금을 적정한 가격에 할 수 없고 설값에 팔아야 되니까 지분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성장 기업들은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 기대감에 좀 상승을 해주고 회사도 회사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면서 주가 유지가 좀 되고 그러면서 그 가격으로, 물론 그거를 인위적으로 부양을 하면 안 되죠. 자연스러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자금 조달을 적정 가격에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조달된 자금으로 다시금 시설 투자를 하고 사람을 뽑고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산업에 이바지하는 건데, 자금 조달의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적기에 자금이 조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금 조달도 이런 기업에 어떻게 투자를 해?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 되고 지금 여기 거래량도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자금 조달이. 본래 성장 기업들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투자 등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익이 조금 떨어져도 얘네들이 나중에 얼마를,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이 하는 일이에요. 선순환되는 구조고요. 근데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설 투자하고 미래 가치 만드는 건데, 이런 주식시장의 구조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게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지금 좀 먹고 썩어버린다니까요. 기업은 자체적인 투자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소하죠. 왜? 돈이 없으니까. 증자를 하고 투자를 받아도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그만큼이 안 모이니까. 시설 투자 철회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던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 경쟁력 떨어지고 신사업 못 하니까 그냥 남아 있는 거고 도태되는 거고, 그게 한두 기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되면 투자 위축이 기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일자리 감소되고 그 경쟁력 저하되고 그 국가 기관 산업이 멍들어 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해외 주식에도 비과세 혜택을 똑같이 줄 테니까 ISA 해, 해외 주식 해, 이렇게 하겠다는 행보는 어찌 보면 꼬우면 해외로 나가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래서 해외 주식으로의 이탈, 그리고 기타 자산으로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다라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하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는 게 지금 이미 이때부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침 맞게 또 그때부터 이렇게 그 시소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4월부터. 기업들은 어때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계속 겪겠죠. 애로사항이 나오겠죠. 제대로 된 가치평가 못 받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잃어가겠죠. 적절한 시기에 가치평가가 안 된 기업들은 돈맥경화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투자 자체가 안 돼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고, 기업들에 대한 기본 역할인 주식시장의 인큐베이팅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모시장에도 당연히 돈이 안 돌겠죠. 투자시장에도 돈이 안 돌겠죠. 그럼 산업 자체가 걸음마 단계부터 시작하는 애들 자체가 시장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고 어려워질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다방면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외국인이나 사모펀드는 어떻게 돼요? 이거 좋은 기업인데 왜 이렇게 싸? 증자 좀 하세요. 싹 지분 투자해서 싸게 들어와요. 아니면은 헐값으로 매물 나온 거 주워가요. 그거잖아요. 국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주인이 점차 외국인이나 사모펀드로 바뀌어요.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고용의 안정성은 떨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가산업 기관 경쟁망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기밀도 유출될 수가 있어요. 국부는 유출돼요. 국내 기업 자본이 투기성 자본이나 외국계 자본으로 바뀌어갑니다. 주인이 바뀌어요. 소비자들도 어려움이 바로, 왜냐면 얘네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애들이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독과점 문제 발생하죠. 가격 인상 문제 발생하죠. 이런 건 단골 손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업들의 고유 기술력도 외부로 유출되면 국가 경쟁력 저하되죠. 주식시장에서 세금 좀 더 내면 어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지. 이걸로 내용을 덮기에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세금 더 낼 수 있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설계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돼 있으니까 다시 하자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해외 주식해, 법인 만들어서 해. 이 발상은 주식시장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걸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하세요, 아니면은 법인 만들어서 꼬우면 그렇게 하세요 라는 거는 그건 진짜 의도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자본시장을 멍들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가가 하락하고 저렴해지면은 뭐 다시 사면 된다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래요. 그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싸게 사주면 다시 올라가는 건데 뭐 어때 주가 빠지면, 이렇게 망언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이 피 같은 돈을 주는 게 맞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맞다고 보는 거니 난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싼 값에 우리의 기술력과 우량 기업을 통째로 빼앗기는 구조가 되는 건데 이걸 당연시하는 발언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제를 복잡하게 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하나 없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고요. 세제를 복잡하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수를 납득을 또 못 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못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금투세를 놓고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울고 있다. 우리는 지금 강행, 보완 후 강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예 후 유예를 시켜놓고 보완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폐지시켜라 라고 하는 건데, 야 니네 그 죽어도 안 되겠으면 유예시켜, 유예시키고 보완시킨 다음에 우리 납득시킨 다음에 다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라고 한 건데, 친 이재명계 핵심으로 불리는 한 민주당 의원, 이거는 이제 취재원 보호를 한 것 같아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내 분위기는 이미 유예 후 보완하자는 쪽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많다.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불가피함을 이해하고 있고 당내 총의가 모여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그렇구나. 이거 토론회 언제예요? 24일입니다. 그때 계획은 어떠냐면은 24일날 토론회를 개최해요. 그리고 당내 의견을 개진시켜요. 그리고 의원총회 개최시켜갖고 정책 방향을 정한다고 했고, 어지간하면은 그냥 강행하는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리고 지금 막 더 목소리 크게 낼 수밖에 없고 다 반대에 더 목소리 키운 거잖아요. 장난하냐고, 지금 사모펀드 어떻게 할 거냐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안에서는 실제로는 유예 후 보완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기류가 강하다는 그 실제 전화 통화 내용이 나온 거죠, 입장이. 그리고 민주당 토론회는 찬성자를 찾기가 어렵대요. 지금 24일날 토론을 해야 되는데 반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찬성자가 없어요. 금투세 전도사 누구예요? 금투세는 가진 자들 몇 프로를 주는 나쁜 제도니까 무조건 금투세는 시행시켜야 됩니다 라고 그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십니다. 이분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행 찬성자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명 정도의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당내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당내 전원으로는 찬성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토론을 못할 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잘하면 진짜 이거 되게 웃길 수도 있어요.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진짜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게 금투세 논란 흐름이 2022년도에도 2년 유예했잖아요. 그때라고 비슷해요. 왜냐면 2023년도 1월 시행을 앞두고 9월부터 금투세 논란이 시작됐고 민주당 강행 기조 가져갔고 11월로 접어들면서 기획재정부가 직접 반대 의사 표명했고 여당 압박이 거세졌고 결국에는 이제 대표가 유예론의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에서도 유예론 논의가 불붙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거리 나와가지고 이재명 낙선운동 그때 이제 거론을 했었대요. 금투세 반대 촛불 시위까지 개최하고 12월에는 31개 증권사가 금투세 유예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12월 22일 날 금투세가 유예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예 합의로 논란을 봉합했던 건데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상황이.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빨리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왜? 이게 부각이 되면서 이미 자금 엑소더스가 4월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12월로 그때처럼 가면 다 죽는다라고 하고 빨리빨리 시키자, 지금도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여론이 훨씬 더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 심지어 금투세 오적 지금 사진 돌아다니고 있고 블로그 댓글 이런 거 뭐 여론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블로그 뭐 기사 댓글들 보면은 여론을 유심히 지켜보는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예가 대세고요.
전면 시행이나 폐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제도 보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얘기해갖고 유예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기왕 할 거면은 싫은 티 내지 말고 일단 웃으면서 해. 그리고 나중에 생색내. 그리고 어땠다고 그때 얘기해.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너한테 도움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어릴 때부터 해주셨거든요. 찬성 토론 참여자가 없어서 토론도 못할 판이잖아요 지금. 유예라도 할 거면 아직까지 웃는 사람들은 없지만 더 썩나기 전에 빨리빨리 재논의라도 하고 유예시켜놓고 재논의하고 폐지할지 말지 결정하고 이렇게라도 하는 게 어때요? 예, 이게 나아 보이는데 말이에요.